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이렇게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성년 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10년 동안에. 이랬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성년 자녀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 따라서 5천만 원 증여하고 공제 5천만 원을 하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이 0이 되겠죠. 그러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증여를 했는데 또다시 어머니가 증여를 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성년자녀한테 증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또다시 5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랬을 때 토탈 1억 원을 증여했는데 각각은 5천만 원씩 증여했죠. 이랬을 때 각각 공제를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는 없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증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증여했죠? 그러면 똑같이 5천만 원 공제하고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직계존속은 동일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증여한 것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10% 바로 500만 원의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부부는 직계존속으로 동일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 5천만 원까지만 공제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를 했다. 아들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했다. 이렇게 된다면은요, 당연히 증여세를 물게 되겠죠. 물론 딸한테도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했다. 그랬을 때 증여세는요, 아들한테 증여한 거 5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딸한테 증여한 것도 5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증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한 사람이 증여하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상태에서 각각 아들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각각 1억 5천씩 총 3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3억 원에 대해서 한 명이 증여한 것으로 봐서 5천만 원 공제받고 2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 4천만 원을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했기 때문에 남이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증여를 1억 5천 했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1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는데 그 다음에 이혼한 어머니가 증여를 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직계존속에 따른 5천만 원 공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요. 1억 5천에 대해서 고스란히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발생합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를 동인으로 취급해서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러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의 직계존속에 대해서 5천만 원만 공제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부나 계모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계부와 계모는 기타 친족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요, 직계 존속이 증여를 했다. 그랬을 때 5천만 원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부나 계모가 의붓 아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5천만 원 공제를 받고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하고 계모가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증여한 아버지가 5천만 원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 받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근데 뒤에 증여한 계모가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랬을 때는요, 증여재산 공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고 5천만 원의 10%,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아버지하고 계모는 부부지만은요, 동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한테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점,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대를 건너뛰어서 할아버지가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성년 손자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10년 동안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할아버지가 증여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할머니가 또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손자녀한테 5천만 원을 할아버지가 증여했는데 그 이후에 할머니가 또 5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먼저 증여한 할아버지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받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은요. 뒤에 그 증여한 할머니가 5천만 원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요.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봐서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토탈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5천만 원 공제받고 5천에 대해서 10%,
그러니까 500만 원이 되겠는데 세대생량 할증세액 30%까지 합친다면은 65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부는 동일인이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할머니랑 동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 그 5천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눠 증여해봤자 소용은 없다는 점, 한 사람이 증여한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다 직계 존속이거든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5천만 원 한 번만 가능하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먼저 증여한 사람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공제받고 나서 증여세를 계산하고요. 나중에 증여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재산 공제 없이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조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증여할 경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받아야만 세대생량 할증세액 30%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증여했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을 받겠지만은 나중에 조부, 할아버지가 증여한 건에 대해서는 130%를 물다 보니까 당연히 순서를 지킨다면은 할아버지가 먼저 증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한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랬을 때는요, 당연히 10년 동안에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자녀가 어머니한테 또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을 공제하다 보니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증여는 수중인별로 증여재산 공제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각각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딸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했습니다.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별로,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별로 증여를 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증여할 수도 있겠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고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1천만 원을 증여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들은 5천만 원 공제받으니까 증여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인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1천만 원에 대해서 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가 있으니까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며느리가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겠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각각 1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타 친족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천만 원에 대해서 10%, 900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되니까 토탈 2명이니까 1,8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각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증여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요, 한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 기준으로 기타 친족 공제는 1천만 원만 합니다. 한 번만 하거든요. 따라서 시아버지가 1천만 원 줬다. 그러면 공제했으니까 증여세는 없겠지만, 나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천만 원 준 것에 대해서는 10% 증여세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한테만 증여하면 안 되고 며느리한테도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한테 3억 5천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증여세는 5천만 원이나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같이 동원해서 증여를 합니다. 일단 아들한테 1억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각각 1억 원씩 토탈 2억 원을 증여합니다. 전체적으로 3억 5천 증여했죠? 이랬을 때 증여세는 과연 얼마나 나올까요? 바로 아들한테 1억 5천 증여하면 5천만 원 공제받고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억 원을 증여했다. 그럼 1천만 원 공제받고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어머니는 공제받을 게 없죠. 따라서 1억 원에 대해서 10% 1천만 원. 토탈 어떻습니까? 2,9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기존에 아들한테만 증여했을 때 5천만 원이다 보니까 2,100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많은 친척들이 나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부와 백모와 숙부와 숙모가 각각 1천만 원씩 토탈 4천만 원을 나한테 증여했다. 그랬을 때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받은 사람 나는 한 번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1천만 원 그 증여한 사람은 증여세가 없고 나머지 3천만 원 각각 1천만 원씩에 대해서는 10%
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부, 백모, 숙부, 숙모가 각각 1억 원씩 토탈 4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이 증여한다면요. 증여세는 결국 3,9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많은 친척들이 많은 금액을 나눠서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친척들이 너무 많아 갖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친척들이 10명이서 각각 1억 원, 토탈 10억 원을 증여한다면 원래는 증여세가 많이 나오는데요. 각각 증여하다 보니까 각각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10%도 안 되는 9,900만 원만 물게 되니까 효과적으로 많은 친척들이 많은 금액을 한 사람한테 증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척들이 많이 줄수록 증여세는 절세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증여도 결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증여가 가능한데요. 아들이 자기 부인, 와이프한테 6억 원을 증여했다. 10년 동안에.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한테 6억 원을 증여했다. 그랬을 때는요. 각각 6억 원 증여재산 공제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6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지금까지 각종 상황에 따른 그 증여세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